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이 되면 저희가 이제 올려드리는 스테디 주제가 있죠. 네, 바야흐로 대주주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상장 주식에는 세금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렇진 않아요. 네, 뭐 대주주가 많이 확대되기도 했고 과거에 비해서 많이 확대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 투자도 활발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한 양도세 있구나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고, 네. 그 요건이 무엇인지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미 많이 잘 알고 계시고요. 네, 상장 주식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양도세를 납세할 의무가 달라지는데요. 대주주이신 경우에만 장내에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죠. 네. 그래서 대주주 요건이 중요한데, 이 대주주 요건은 어느 시장이냐에 따라서 요건이 약간 달라요. 첫 번째,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죠. 코스피 시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코스피 시장의 지분율 기준은 1%이고요. 가액 기준은 10억입니다. 네, 1% 이상이거나 10억 이상이신 분들은 대주주가 되시는 거죠.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가액은 마찬가지로 1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시장이 하나 또 생겼죠. 코넥스 시장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 지분율의 기준은 4% 이상이거나 평가금액 기준은 10억, 역시 똑같이 10억 이상일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되어서 양도세 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더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 말이 엄청 많아요. 네, 이 대주주가 사실 시작은 정말 과거에는 뭐 100억, 50억도 있었고 20억, 25억, 20억, 15억, 10억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제 2년 반 전에 개정된 사항으로는 3억이죠. 네. 네. 앞으로 네, 내년에 앞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그래서 거죠. 2021년 4월 1일 이후에는 3억 원을 앞두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3억 원의 기준이 21년 4월에 3억이 아니라 전년도 말 기준인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억이 3억이 되는 그런 기준 때문에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20년 12월에 제가 11억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21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21년의 양도세는 20년 말에 주식을 얼마 갖고 있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12월 31일자에 11억을 갖고 계셨다면 직전 사업년도 말인 20년 말에 10억 이상이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1월 달부터 말일까지 양도세를 계속 내셔야 돼요. 계속 대주주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20년 말에 9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약간 네. 애매한 거예요. 네. 내년에 양도세 개정이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게 아니라 4월 1일부터 개정되기 때문인데, 3월은 전년도 말에 9억이니까 현행법인 10억이 기준이라서 대주주가 아니고요. 4월 1일 이후에는 전년도 말에 3억 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9억이 있었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 2, 3월에 처분할 때는 세금 안 내고 4월 이후에 처분할 때는 세금을 내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1, 2, 3월에 다 팔고 4월에 다시 사면요? 그래도 대주주가 되는 네, 거죠. 됩니다. 네. 질문을 맞추셔서요. 네, 그러면 연말에 제가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 2.9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21년에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억 원 미만이니까 내년 내내 양도세 안 내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2억 9천과 3억과 또 9억과 이런 모든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헷갈리시는 것들 중에 이래가지고 약간 세금을 안 낼 줄 알았는데 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년도 말에 9억이었던 거예요. 아까 쌤 언니가 말했던 케이스 중에 9억이어서 1, 2, 3월에는 그러면 10억 원 미만이니까 양도세 안 내잖아요. 열심히 6억 원어치를 파셨어요. 그래서 3월 말일에 2억 9,900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4월 1일 이후에 처분하실 때 양도세를 안 내나요? 냅니다. 3월 말일 기준으로 3억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렸지 전년도 전 사업년도 말에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9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갑자기 연중에는 평가금액으로 기준을 삼는 날은 없고요. 무조건 직전 사업년도 말에 얼마였냐가 내년에 양도세 기준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이 대주주는 예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서 확대가 될 예정이었는데 요즘 이제 유독 뭐 동학 개미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세금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3억으로 떨어지니까 진짜 3억 갖고 있는 사람이 대주주가 많냐. 대주주는 진짜 사실 좀 그렇긴 해요. 얼마 전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같은 사람만 대주주 아니냐. 내가 무슨 대주주냐. 3억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의견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죠. 주주총회에서.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그렇죠. 너무 대주주냐. 지분이 작잖아요. 네. 점점 0.00001을 갖고 있는데 내가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좀 웃기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 대주주를 판단할 때는 개인 혼자의 주식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이제 현재는 일반 대주주는 직계준비소가 배우자의 주식을 합산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추석 때 모이면은 넌 주식 뭐 갖고 있냐? 아버지가 자식한테 난 삼성전자 있는데 혹시 너도 있니? 그치. 나 삼성전자 나 2억치 있는데 너 혹시 1억 있니? 그럼 너 빨리 팔아. 난 안 팔 거야.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래서 너무 웃기다. 네. 연자제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 가지고 진짜 의견이 분분해서 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또 국민청원도 있고 심지어 국민청원이 몇 시간 만에 몇십만 명이 되고 막 이런 거 같은데요. 의견이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죠? 뭐 의견 새로 나온 게? 네. 사실 이제 기재부 측은 이거는 정말 옛날부터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였다. 하기로 한 거니까 할래. 해야지 법에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있는 의견이 있고요. 예, 뭐 이거는 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그거 말고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우선 그래 3억으로 하되 사람끼리 뭉치지 말자. 인별로 하자. 저는 이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것도 그렇긴 해요. 정말 나 몰랐는데 사람들이 있어서 대주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구나. 아니면 현행과 같이 3억은 너무 시기상조다. 그냥 10억으로 유지하자. 개정하지 말고 2020년대로 그냥 쭉 유예하자. 가자. 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제 근데 10월 달에만 봐도 이게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그저께 나온 기사만 봐도 뭐 확정, 뭐 단독 이렇게 나온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10억 확정 뭐 이렇게. 사실은 뭐 변화 없어.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바뀌던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우리가 대주주를 판정하는지 한번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평가 금액이 중요한데 대주주 평가는 어느 날짜에 평가 금액이 되는 것이냐. 당연히 12월 말일자에 평가 금액이 되는데 12월 말일에는 장을 안 열잖아요. 네. 네, 보통 문을 닫잖아요. 올해는 12월 말일이 보니까 목요일이더라고요. 31일이. 그러면은 언제까지 주문을 내서 주문을 내야지 되는 건지. 네. 세법에서의 매도 시기는 주식의 주문 결제일이에요. 네, 체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주식이 내 잔고에서 나가고 이렇게 해야 완벽하게 네. 결제가 된 거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날짜까지 고려한다면 12월 28일까지는 주문을 내셔서 네, 체결이 돼야 체결돼야죠. 돼요. 네. 28일에 주문해서 체결되면은 결제가 T+1이니까 29, 30. 30일 돈이 들어오는 거죠. 네, 돈이 들어오죠. 그럼 그때 수량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가액 같은 경우는 연말 거래의 종가인 12월 31일 날에 얼마인지를 보고 그 가액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31일 날에는 장이 안 열리니까 30일 날 종가가 결국에 12월 말 종가가 되는 거니까요. 네. 수량은 28일까지 맞추시면 되고 가격은 단가는 30일까지 맞추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요맘때쯤 말씀드리는데 나는 뭐 10억을 맞출 거야, 3억을 맞출 거야 하실 때 28일에 나와 있는 수량과 단가만으로 10억, 3억을 맞추시면 그러면은 약간 혼선이 네, 생길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버퍼를 남겨두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중요한 날짜 12월 28일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대주주 기준이 그러면 빨리 어쨌든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나와야지. 연말을 전에 나와야 사람들이 몇 주를 팔지 네. 의사결정을 하실 텐데. 네, 10억인지 3억인지 인별로 3억인지 이거가 일단은 결정이 돼야 사람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10억을 갖고 있어요. 상상을 해볼게요. 네. 10억을 갖고 있는데 나는 대주주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 7억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갑자기 12월에 뭐 20 며칠 날 법이 발표가 됐어. 그럼 5일 동안 팔아야 된다. 그러면 뭐 주가가 폭락하겠죠. 이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수익률이 뚜두둑 떨어질 텐데 이런 걸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빨리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팔아서 대주주가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주식이 난 한 50억치 있어서 3억 못 맞춘다.
저도 못 맞추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면 그러면 이제 뭐 증여를 하든지 그렇죠. 뭔가 고민을 하시겠죠. 고민을 하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계좌별로 양도 차익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본다든지. 그런 걸 하려면은 기준 가액을 정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나는 그래도 한번 그 주식을 연말에 좀 줄여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그냥 간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 3억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네. 뭐 매년 그랬었고요. 네.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저희도 이게 확정이 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좀 미룬 부분도 있었던 건데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뭐 법으로 말씀드리자면 시행령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국회 통과하는 사안이 아니고 기재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아무 때나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바뀔 수도 있고요. 옛날에 2018년이었나요? 그때 대주주 범위. 네, 4월 달인가 바뀌었죠. 네,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뭐 바꾸겠다고 좋게 말을 바뀌었죠, 네, 원래 좋게 바뀌었지. 소급했는데 좋게 바뀌었으니까 괜찮은데 물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생각하시면 좀 더 여유 있게 주식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신다든지 취득할 계획을 세우신다든지 아니면 증여의 계획을 세우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 대주주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 양도세 신고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칠까요?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